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권력의 유혹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그렇죠. 절대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힘이 아무리 질이멸렬한 상태라도 소위 여야 영수회담이란 것도 1년에 한두 번, 네, 두세 네. 번 하고 네. 그래서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좋은 단서를 줬어요. 홍준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양반 높이 평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나도 그냥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을 상수로 여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를 네, 비하하는 네, 게 아니라 네, 네. 왜냐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서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이면 그래도 평가할만 하고 얘기 나온 김에 너무 궁금해서 네. 홍준표 씨는 정말 정계 은퇴한 거예요? 아, 그분은 정결퇴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가시는 길까지도 본인의 정치적 파워를 확인하신 분인데 언젠가는 당연히 돌아와서 본인의 입지를 만드시 어떻게 보세요? 분이죠. 그 DNA예요. 아, DNA. 정치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DNA가 유전자가 있어요. 네, 네, 네. 안 돼요. 아. 이제 하와이 가셨는데 거기서 네. 좀 쉬고 오시면은 국민의힘 또 상황 보시면 참 한심한 것 같고 네. 나밖에 없네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정치인들 만나고 SNS에 글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본인 입장을 안 내놓죠. 그렇죠. 나는 탈당했다. 나는 네. 이제 정계 떠났다. 난 관심 안 갖는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 저놈 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는 탈당은 했지만 애정은 많고 관심도 그렇죠. 많고 나는 지금 부지런히 말하고 있다. 네. 내가 있다. 그렇죠. 아. 내가 있다 그거죠.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민주당에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내가 정치구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내 말대로 따라 뭐 이런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박지원 원장 정도의 위상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좀 결례가 되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 무슨 대상이. 얘기냐면 박지원 의원은 여러 의원 중에 한 분이고 원로로서 뭐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원하는 건 뭔가 자기가 무대에서 주연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대표 이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네. 질의멸렬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때 홍준표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등 떠밀려서 이제 그럼 내가 지방선거 때까지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저희 이제 스픽스 같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홍준표의 홍카콜라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패널이나 아니면은 사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한테도 네. 밀린 양반이 네. 한동훈한테도 경선에서 밀린 양반인데 뭘 아유, 불경했다고 한동훈 지금 벼르고 있어요. 한동훈 친한 개들 알잖아요. 야 이제 때가 왔다. 네.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제 우리가 딱 접수할 거니까 뭐 이런 근데 상황이기 한동훈도 때문에. 지금이야 상대적으로 윤석열의 저 암덩어리가 커 보이니까 그런 거지. 한동훈은 진짜 윤석열 밑에서 거의 2년 이상 황태자로 2인자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 6개월 정도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갔다고 국민의힘의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자기 과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과 반성이 없잖아요. 과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똑같은 행태지. 과거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기타 어떻게? 치고 먹방하면서 과거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커피 한잔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인사 문제도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보냐 보수자를 따지지 않고 능력으로 봐야 된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준표 입각설, 유승민 입각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는 그래야 됩니까? 또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네. 이게 어려운 얘기, 뜨거운 감자 같은 얘기인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승민은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저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들을 탈각시키면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거 갖다 배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계속 누군가 일을 할 때 생각,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까?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대단히 일을 잘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원칙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인사가 돼야 된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되게 예를 들면 위기의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지, 세계는 지금 엄청난 경쟁 때문에 신냉전적인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근데 나라가 이념으로 서로 막 갈라져서 싸움을 해가지고는 국가 자체의 응징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발상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좀 더 출중한 사람도 있고 좀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서 갔을 때 아, 대한민국이 좀 살만하구나. 기회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정도까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제가 볼 때는 리더로서 역사에 남을 거라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장성 절순에 누가 봐도 국민의힘 사람인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권오을 이인기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현역 의원은 아니고 하여튼 근데 누가 봐도 국힘 사람들이 입각한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아, 네네. 탄핵에 찬성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있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이라든지 국민의힘 사람이라도. 만약 근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손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안 원칙의 돼요. 문제니까. 네,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화합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네, 그럼요. 판단하시는 거죠.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오늘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됐어요. 뭐 현수막도 붙고 이제 유세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국힘에서 만약 굉장히 곤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쪽기에 후보 이름도 없고 어느 놈이 현수막도 아직 못 바꾸느라고요. 붙이고 있고 차에 막 랩핑도 안 되는 뭐 그래가지고 있다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선거는 메시지 정치도 메시지지만 정치의 꽃이 선거니까요. 오늘 후보들이 처음 유세를 가진 곳 뭐 어떻게 평가할 만합니까? 아니면 뭐 별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김문수 두 분만 볼까요? 저는 지금 저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어디까지 잘 안 나와 있었더라고 장소가. 가락시장이라고 네, 송파 가락시장에서 아. 첫 일정을 시작했죠. 저는 뭐 광장은 당연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막았고 민주원정을 지켰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반복되는 어떤 내란의 준동들을 막아냈었던 가장 큰 힘은 광장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이셨기 때문에 시민들이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원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컨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통받았던 국민들, 희망을 잃었던 국민들에게 공감적 언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힘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과정으로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한테는 제발 부탁인데 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밖에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자유통일당 그 구구정당 들어갔던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하고 사과 반성하셔야죠. 근데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락시장의 의미는 뭐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뭐 서민을 뭐 챙기겠다고 네, 네, 그러는데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떤 메시지나 행보나 일정 같은 경우에 그거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선거에 좀 득표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큰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했던 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지층이야 뭐 찍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국회에서 대선 전망과 관련해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대선은 끝났다. 네, 뭘 어떻게 해도 국민의힘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선거운동이나 메시지나 구호가 뭔 의미가 있을까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이나믹 코리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긴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이 그들만의 판, 뭐 유력 후보만의 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국민들의 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가 대선 전략 정치 본색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부터 선거 그날까지, 개표하는 날까지 계속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